그런데 지금 홍 교수님 다들 TV 토론에서 뵐 수 없어서 아쉽다. 네, 배현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수 분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백지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보수의 전사들을 보수가 다 죽였다. 그리고 네. 보수끼리 싸우는 걸 보면 더 살벌하고 보수가 보수를 더 잔인하게 죽이더라. 근데 이 지금 보수 분열이 지금 막 피터지는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 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네. 앵커께서 최근에 제가 쓴 칼럼이 이제 분열의 DNA라고 네. 하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썼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백범 선생이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나 모두들 네. 이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뺏겨서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이 힘을 합치고 모든 그 뜻을 모아서 이걸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분열의 DNA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한탄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보수가 단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분열의 DNA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괴멸 상태 아니겠어요? 국민들로부터 네. 사실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 네.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20%에서 30% 사이인데요. 네. 이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네.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중에서 죽었다 깨나도 보수를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20, 30%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거의 보수 정당으로서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네. 조금도 스스로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네. 지금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높이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괴멸 상태고 네. 지금 언론 방송 같은데 보면은 형편없잖아요. 우리 보수 정당이나 혹은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고 혹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네. 말도 못하게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이 품이 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내부에서 아군끼리 총질하는 그러니까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분열의 DNA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희망 없는 얘기긴 하지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욕심을 버리면 단합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재선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네. 욕심을 버리고 네. 오로지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한다면 그 생각을 제일 위에다 우선순위에다 두면 반드시 통합이 되고 그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네. 원칙이고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냐, 소위 말해서 국민을 위하고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수 통합의 길은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수 통합의 길은 멀고 먼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죠. 이거는 보수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지금 경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네. 그 안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데 여야가 똑같이 분열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여는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분열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나라가 저는 좌파 어떤 사회주의화되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장점은 모조리 저는 쓸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빨리 변화하고 이런 거를 결국은 보수의 가치 아래서 이것이 그릇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루키르님 말씀대로 분열이라는 거는 밥그릇 싸움의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저는 너무 답답한 그렇습니다. 게
이게 대한애국당하고 이른바 자유한국당이 이 20% 30%의 고정된 보수를 갖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확장을 해도 이 모자른데. 근데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그 자살골을 많이 놓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밖에는 없으니까. 제가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전 괜찮거든요. 잘 될 사람이면은 보수를, 모을 사람이면 다 좋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좀 똑같은 저하고 같은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누구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욕심 버려야죠. 또 누구든 보수 정치인들이 다 욕심을 버린다면, 네. 그리고 그냥 문을 열고 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때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항상 뭐 당대당 통합이든 무슨 네, 뭐든 네. 통합이든 간에 자리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 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욕심이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다 버리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의 보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뜻이 명확하고 뜻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니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응? 네가 선장을 맡을 거냐, 누가 조타수를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꼴 아니겠어요? 네. 아니 어차피 빠져 죽을 건데 선장을 맡으면 뭐하고 조타수를 맡으면 뭐 합니까?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마음을 비우고 버리시라 이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정치 세력의 중심이 없다. 누군가 리더가 나와야 네. 된다. 옳은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그 리더가 누가 나오려고 하거나 혹은 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나온다 하더라도 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분들을 딱 밑에 저 뒤에서 딱 밀려고 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그럼요. 생길까를 가지고 계산하고 맞습니다. 한단 말이죠. 네.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뭐 대선 나올 때 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데, 그게 또 인간이니까, 그걸 저 같은 사람이 물론 이론적으로 야, 욕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을 이끄는 사람들이 스스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좋습니다. 뭐든지 다 나 버릴 테니까. 그러면 위에서 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혹은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싫지만 네. 내가 좀 챙기고 싶긴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학 총장이 예를 들어서요, 그냥 다 모든 판공비 다 공개하고만, 네. 자 투명하게 내가 경영한다라고 하면요, 학장이나 혹은 각 처장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저 같으면 지금 모든 재정 다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참 재밌게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 네. 이 많은 분들이요,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내가 좀 뒤에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깨끗한 걸 굉장히 바래요. 도덕적인 걸 바라고. 맞아요. 네. 자유한국당 돈 쓰는 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돈도 없다고 맨날 돈도 그러는데. 없어요. 없지만 네. 없으니까 공개도 10원 될 한 것 장 다 같아요. 공개해라 이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덕성을 회복을 시키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님, 국민대학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보수는 욕심을 버려라.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그리고 통합하고 단합할 수 있다. 아니 바다에 배가 빠져 죽는데 누가 선장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재정을 다 공개해라.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해라. 이러면 아마 찔리는 게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짧게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드린님께서 슈퍼챗으로 교수님 후원을 하시면서 이 안방TV를 나오셨다고 후원을 하시면서 통합 좋다. 근데 문재인 정부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탄핵의 원흉들은 반드시 제거부터 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양 제거도 않고 그냥 덮으면 진정한 자유우파의 통합이 될까요? 참 우리 교수님은 제가
그 감동한 게 박근혜 정권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싸워주시고 그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자유한국당 다 하시고 보수의 이 일관성은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아까 뭐 싸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때 정부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로만 했지 그게 박근혜냐 누구냐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제가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네, 드리고 큰 싶고요. 뜻에서 네. 지금 이제 탄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보수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종양 도려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종양 도려내는데 종양은 도려내가지고 수술은 성공을 했는데 환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네. 저는 환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양부터 도려내자라고 하시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큰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양도 세포입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암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암을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네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외과적 수술을 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첩경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의 큰 보수 정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오는 거냐? 제가 잠깐 맡았던 보수 가치, 보수적 좌표, 새로운 네. 좌표, 이 시대에 맞는 보수 정치의 중심이 뭐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제가 그 당시에 2달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고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오히려 제가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들 밥 사줘가면서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건 저는 그걸 제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걸 하는데 그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노력을 10번 이상 정기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는 그것을 오히려 그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좌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거 다 버리자. 우리 이것만 가지고 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치 혹은 보수 정당의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스로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종양세포들은 스스로 죽습니다. 그걸 누가 죽여서가 아니라 네.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골탈태에서 다시 태어난 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가 3개월이면 다 새로운 걸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그 새로운 세포를 그것도 과거 3개월 전에 종양이었기 때문에 도려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탄핵 세력을 얘기하는 것은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동기와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순수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를 버려서 보수 정치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10번 100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그러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또 아까 레시드라님 또 버섯돌이님께서는 이 황나 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조금 불안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네. 지금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렇게 고언을 해주셨는데 제일 그때 강조하신 그것은 어떤 제언이었습니까? 그때 뭔가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네. 거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보수 우파의 원래 가치라고 하는 것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뿐만 아니라 국가 도덕성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력이 미치질 못했어.
네.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 보답을 못했지만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살만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제대로 지금 일종의 보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국가와 공동체 정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후손들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 이게 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이만큼 이렇게 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네.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보수가 부패한 게 부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명입니다. 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에 더 도움을 많이 내고 더 큰 말하자면 돈을 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게 보수고 그렇죠. 보수의 가치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우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내용이었었고요. 이미 다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하여간 저라도 좀 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지금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얇게 이렇게 네, 해갖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읽어서 참 자유한국당 저도 그렇습니다. 왜 교수님의 절망을 좀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에 대해서 SSK님께서 홍성걸 교수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보수 정치인과 국민들이 제발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